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스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한국 시리즈 100% 우승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3차 공모에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와 북구가 자체 후보지를 검토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정부 주도로 열린 여순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5.18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됩니다. 진모영 감독을 만나 영화 제작 과정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직행한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 역사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1년 만에 호랑이와 사자가 왕좌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는데 이범호 감독은 한국 시리즈 100% 우승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서 반드시 12번째 우승을 이뤄내겠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긴장은 되지만 시즌 우승 이후 한 달 가까이 잘 준비해온 만큼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꼭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또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가 탄탄한 전력을 갖췄지만 단기전은 시즌 기록과 상관없다면서 빈틈을 노려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충만한 기로 기아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한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김도영 선수는 정규 시즌 12승 4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만큼 팬들에게 최선의 경기력으로 우승을 선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100%의 컨디션으로 반드시 꼭 1차전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점인 발을 이용해서 조금 상대를 공략할 것이고 이에 맞서서 강민호 삼성 라이온스 포수는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100% 우승 신화를 깨는 새로운 기록을 쓰겠다며 도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올라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호 형한테 원래 그런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라고.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2.5%.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투수로 부상에서 회복한 방어율 1위 제임스 네일을 예고해서 다승왕을 차지한 삼성 원태인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제임스 네일 선수입니다. 올 시즌 최고의 투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방어율도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통의 야구 명가 호랑이와 사자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만나는 이번 한국 시리즈는 티켓 예매 전쟁이 펼쳐질 정도로 팬들의 관심도 폭발적입니다.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팬들을 위해서 3, 4차전 원정 경기가 열리는 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단체 응원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 무대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응원전을 펼치며 호랑이들의 우승을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오늘부터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 대비해 교통관리 대책 등 안전활동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일대에서 교통관리 대책과 인파사고 예방, 암표 매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가을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 몰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요. 오후부터 차츰 비가 시작돼 내일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이 되어서야 차츰 그치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에 8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순 사건 76주기를 맞아 보성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주도로 행사가 열린 지 3년 만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도 참석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모를 잃고 국가에게 외면당한 통안의 시간은 76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느새 노인이 됐습니다. 가족과 후손들은 그들에게 더 씌워진 빨갱이, 반란군, 감당하기 어려운 굴레를 짊어진 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가 주최하는 추념식이 된 지도 3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염원인 희생자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새로이 보강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늦게 참석해 미안하다며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이날 여순 사건 관계 지자체 중 순천시장과 광양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념식을 찾는 제주 4.3 관계자들은 지역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서로 같이 보듬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다, 순천이다, 구례다, 이렇게 보성이다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저는 4.3 여순 문제 해결에 가장 결정적인. 여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는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선 시민작가 30여 명의 민화 특별전이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편향적으로 순간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추념식은 21일 서울과 구례에서도 열릴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각 지자체별로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최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의 한 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영세 근로자들이 5개월이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에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는데요. 하도사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황금동의 한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순수 목질계 바이오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착공된 이 발전소 사업 현장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내년 준공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이곳 발전소 건설 사업 현장. 최근 근로자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즉각 체불 해결하라! 일부 기중기와 크레인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5개월여 넘게 밀린 장비와 노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체불 금액만도 현재 56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사업자 밑에 저희 장비 근로자들이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가 생계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다 할 명쾌한 해법이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나올 때만 바라다 보니까 돌려막기 하고 한계가 왔어요. 은행에서도 압박 오고 여기저기서 압박 오고 직원들도 월급 못 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시공사 측은 공정률에 따라 현재까지 하도사에 270억여 원의 대금을 정상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도사가 경영난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제때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하도사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만큼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대안들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역의 영세 장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밖에 없는 장비 근로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법원별로 5.18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고법이 위자료를 증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 이의영 고법 판사는 5.18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9명에 대해 1,000만 원에서 1억 600여만 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해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부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법원은 타 지역에 비해 5.18 관련 사건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됩니다. 문화예술인단체 새벽광장의 진모영 감독을 인터뷰온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화예술인 조직 새벽광장,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마음으로 출범을 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새벽광장의 풀네임은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5.18 민중항쟁의 그 정신의 핵심은 5월 27일 새벽까지 도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갖는 그 항쟁의 상징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사실은. 네. 26일 밤부터 집에 가라, 지키겠다,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단시간에 어떤 집회 방식이라기보다 광주와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 시간들을 음악으로 혹은 춤으로 행위예술로 혹은 영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긴 시간들을 같이 호흡하면서 체험해보고 그날의 정신들을 잘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하게 된 행사고, 그걸 이제 잘해보자라고 10월 3일에 네. 그 똑같은 이름 새벽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새벽광장의 여러 가지 롤들 중에 이제 우리 다큐멘터리 만드는 창작자들도 여기 행사를 기록해 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영상이 너무 제대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술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여기 안 오신 시민들도 새벽광장의 그 정신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알릴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광장의 여러 이제 장면들과 거기에 이제 여러 자료들,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엮어서 네. 마지막 항쟁의 새벽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그리고 5.18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네. 감독님은 어떤 느낌을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문화예술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영감과 깨달음을 주는 시점이 있잖아요. 나는 그걸 한강 소설가가 해내고 있고 해낼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네.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을 다룬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내 이야기했던 그 열사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말에 또 광주극장 개관기념 행사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광주극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그 오래된 극장이죠. 근데 이제 소위 이제 말할 때 100년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관 89주년을 맞이했어요. 저희도 이제 광주극장에서 니마를 상영을 했었고, 광주극장에 이제 개관 89년 영화제를 하면서 니마도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제안을 하셔서 네. 하게 됐어요.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그런 직모형 감독님이 아니라 네. 또 개인 직모형으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나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훨씬 더 해봐서 훨씬 더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작업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이렇게 한번 하고 있어라고 밝히기에는 애매한 단계들이라서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을 열심히 만들게 되면은 또 관객과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3차 공모에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동구와 북구는 광주 5개 자치구가 한 곳 이상씩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낸다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자체 후보지를 검토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과 법인 등 민간으로부터 신청받은 후보지는 광산구 4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 등 모두 6곳입니다. 강원랜드 직원이 회사 돈을 훔쳐 불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위 행위자는 4급 과장급 이상 고위직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만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강원랜드 카지노 발권 데스크 직원이 8,400만 원의 판매 대금을 훔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랜드는 판매 대금을 금고에 뒀다 다음 날 은행에 입금하는데 중간에 돈을 빼돌린 겁니다. 직원은 훔친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전부 탕진했습니다. 이 직원은 그 전에도 수천만 원을 훔치고 채워 넣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이 절도한 돈을 불법 도박으로 모두 날린 뒤에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좀 권한을 상향 조정하고 단독으로 금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강원랜드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59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4급 과장급 이상 고위직이 50명이나 됐습니다. 직무 태만, 경제 비위는 물론 갑질, 성비위, 음주 뺑소니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 근신, 견책, 감봉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직원을 폭행하려 한 선임 직원이나 성비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직원도 모두 근신에 그쳤습니다. 강원랜드는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비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오고 있어서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 일벌백계 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예방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이자 공기업으로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강원랜드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계속되면서 근본적인 조직 문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주의 바다는 독특한 생태계와 빼어난 경관으로 14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탐사대가 석 달 동안 전수조사한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자리에 하얀색 테두리가 둘러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하얀 부표와 낚시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또 다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섬 일대 바닷속. 분홍빛 연산호 사이로 파란 낚싯줄이 이리저리 엉켜 있습니다. 추자도 앞바다에도 낚싯줄이 산호에 단단히 걸려 잡아당겨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모두 제주 해양보호구역의 모습들입니다. 보면 중국어가 써 있는 쓰레기들도 있고 이제 뭐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쓰레기들도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여 만든 파란 탐사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천연기념물과 생태보호구역, 해양도립공원 등 해양보호구역 14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탐사대는 해양 쓰레기와 무분별한 출입 등으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했는데 대부분 관리 기본 계획만 세워놓았다며 문서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여러 곳이어서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해양 관련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제주의 해양보호구역은 327제곱킬로미터. 전문가들은 보호가 필요한 곳은 절대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용도지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사격 대표팀이 보여준 감동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4년 후에 열릴 올림픽에서 남자 사격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흥덕고등학교의 유망주 이종혁 선수를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날카로운 눈으로 표적지를 바라봅니다. 미세한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린 뒤 방아쇠를 당깁니다. 표정 변화 없는 모습은 파리 올림픽 당시 김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1시간 15분 동안 60발의 사격을 마쳐야 하는 10m 공기권총. 흥덕고 이종혁은 주어진 시간을 다 쓰며 차분하게 대회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미추홀기 대회 3관왕과 올해 회장기와 봉황기 우승 등 고교 시절 화려한 성적을 거뒀지만 유독 전국 체육 대회와 인연이 없는 편입니다. 올해 마지막 대회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긴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럽게 열심히 끝까지 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내년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재미있고 신기해 보여서 사격을 시작했다는 이종혁. 많은 선수가 사대에서 긴장하지만 감정 변화 없는 차분함이 강점입니다. 부족한 점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격발 부분이나 약간 자신감 그런 부분이 좀 요즘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종혁의 첫 목표는 국가대표 발탁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사격이 빛났다면 4년 뒤에는 남자 사격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꿈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여자 권총이 잘했잖아요. 남자 권총점은 제가 열심히 해서 한번 성적을 내보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회든 국제 대회든 그냥 열심히 뛰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정진해 나가는. 충북에서 시작한 이종혁의 총구가 4년 뒤 LA 올림픽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세계정치학회가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했습니다. 김대중상은 내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에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세계적인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마련합니다. 전남 장흥군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부친 한승원 작가의 생가를 매입해 문학특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장흥군 회진면 한승원 작가 생가에 문학 관련 자료와 부녀 작가의 사진 등 콘텐츠를 담아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승원 한강 부녀작가 문학관 건립도 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남산 김이 세계적인 미식 강국인 프랑스의 잡지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패션 등을 다루는 K-소사이어티 매거진 21호에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미역, 김 수출업체가 소개됐습니다. 이 잡지에서는 완도에서 생산하는 김 제품의 특징과 제조회사 대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점차 가을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이 가득 몰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리기만 하겠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이 되어서야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3도, 광양의 낮 기온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모레 광주의 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는데요. 이후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도 다시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